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경궁 집춘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춘자를 써서 봄의 기운을 모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집춘문은 창경궁의 동북쪽 궁장에 있는 문으로 성균관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성종 때의 이 창경궁 건립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집춘문은 성균관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이 불시에 성균관에 행차할 때 이용을 했었고요. 특히 중종은 불시에 집춘문으로 유생들을 불러들여 경서를 강하게 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점수를 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록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이 되었다가 수리된 집춘문은 여전히 성균관과 연결이 되었었고 이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문 바깥이 바로 주택가로 이어져서 이미 문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춘문에서 이 춘자가 붙여지게 되는 것은 이 춘이 결국 이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추문에 이 춘자가 쓰여진 것도 바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집춘문이 위치한 곳에 지도에서 보면 바로 이곳에서 이 북동쪽으로 성균관과 대성전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궁궐에서 이 성균관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가까운 문이 집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문 쪽에서 바라본 골목길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곳이 문묘, 즉 지금의 성균관이 위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이 동골에 해당되는 이 창덕궁과 창경궁에는 많은 문들이 있게 되는데 이 문묘에 임금님께서 거둥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창덕궁의 정문에 해당되는 도나문을 나오게 되면 이렇게 종로를 돌아서 반천을 건너서 문묘를 가는 거둥 행사가 이루어지게 마련이었고요. 그렇게 가는 길 자체가 워낙 길기도 했었고 이것 자체가 대단히 번거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예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궁궐 내에서 이 도나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홍화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홍화문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이 성균관으로 가는 이런 코스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보다 더 가까운 문이 바로 이 집춘문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런 거둥이 아닌 비공식적인 성균관으로서의 행차가 이루어질 시기에는 집춘문이 이용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창경궁의 정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홍화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홍화문을 이용을 해서 성균관으로 가는 길도 있었고 또 이 집춘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춘문이 있는 곳 가까이에 보면은 지금 집춘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춘영이라고 하는 것은 집춘문 옆에 위치한 곳으로서 당시 한양 도성내를 수리하던 3군영 중에 이 훈련동암, 금이영, 어영청 중에 이 광희문에서 숙정문 사이를 관할했었던 것이 어영청이었고 이 어영청의 부속기관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어영 집춘영이 되겠습니다. 집춘영이 되겠고 바로 이 집춘영이 운영이 됐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집춘문을 통해서 이렇게 문묘로 나아가는 행차가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어 부대가 이곳에 주둔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성전으로 나아가는 문을 통하여 보게 되면 이 대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선현을 제사 지내는 하나의 공간이 되겠고요.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 공자님이 되겠죠. 문선왕이 되겠고 그와 더불어 공문, 십철,
그리고 우리나라의 18현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곳이 이 대성전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공간이 되겠고요. 봄, 가을로 이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석전대제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제사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묘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곳에 임금이 자주 행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거둥길과 관련이 되어서 당시에 하마비가 이 입구에 놓여지게 된 것이고, 또한 이곳에 임금님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탕평의 의지를 드러내는 탕평비각이 세워져 있는 것 또한 이곳 자체가 그만큼 임금님에게 있어서는 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론 조성의 중심이 되는, 양반들의 여론 형성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탕평비각이 이곳에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마비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이 명륜동 쪽 방향으로 일찍이 이 영조 임금님도 이곳에 행차하셔서 활을 쏘는 대사례의 예가 이렇게 행해졌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당시에 관역이 설치되고 이렇게 활을 쏘았었던 이 공간 옆에 지금 이렇게 비각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곳에 이러한 제사뿐만 아니라 임금님이 문무백관들과 더불어 이렇게 활쏘기 행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비각 건너편 쪽으로 바라보이는 이 공간에 지금 대사례에 사용됐던 활과 화살 등을 보관했었던 육일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도 육예 중의 하나로서 당시에 이 활쏘기가 대단히 중시되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 강학의 공간이었던 명륜당. 자, 이 명륜당에는 그래서 이 세자로 책봉된 그리고 난 뒤에 8살이 되게 되면 이곳에 입학하는 예를 이렇게 취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가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이런 당시의 입학식이 행해졌었던 명륜당의 공간을 그린 세자도 이 성균관 입학례 그림을 통해서도 당시의 성균관과 문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이렇게 오래된 은행나무가 당시의 행단으로서 하나의 학교 공간이고 국립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했었던 이 명륜당의 어떤 흔적들을 엿보게 해주는 하나의 공간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곳은 기숙학교였기 때문에 동무와 서무라고 해서 이렇게 기숙공간까지 현재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경궁과 이 문묘를 연결했었던 임금님의 거둥 행사 중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가장 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었던 거둥길이 바로 이 집춘문과 이 문묘 사이에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집춘문, 특히 창경궁의 집춘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졌었던 기능은 대단히 중요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창경궁 내의 관덕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이 사정으로서 임금님이 지금의 향원정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쏘았었던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가까이에 집춘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이 바로 관덕정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겠고, 이 관덕정 가까이에 바로 이 문이 궁궐 내의 집춘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바깥쪽으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당시 동굴도를 통해서 집춘문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 이렇게 복원된 모습을 통해서 집춘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일제강점기의 지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집춘문의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당시 이 강학원이 들어서 있었던 이 문묘 일대의 모습을 담고는 있지만 이미 이곳이 거둥길로서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 안쪽으로는 식물원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이 거둥길을 복원하는 이런 노력을 벌였습니다만 여전히 문으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린 채 이렇게 데크만이 현재 남아있고, 그 너머로 명륜당
문묘의 모습을 우리가 멀리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여전히 문은 있으나 문의 기능은 상실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골, 창경궁의 동쪽 문에 해당이 되는 집춘문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